지혜의 꼭대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화를 내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을 때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궁금합니다. 화를 일으킨 대상자에게 직접 감정을 표출하시나요? 아니면 속으로만 느끼며 스트레스를 받으시나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화를 내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화를 다스리는 방법은 사람마다 제각기 다르지요. 화가 났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좋은지, 마냥 참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속마음을 표현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화를 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이롭고 손해를 최소화하는지에 대해 탐구해 보고자 하오니 끝까지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지혜의 꼭대기. 일단 화는 분노의 부산물이며 그 분노는 도망치거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감정입니다. 그래서 분노는 생존에 꼭 필요하죠. 하지만 분노 자체만으로는 문제가 아닌데 분노에서 나오는 공격적인 행동이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행동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당신의 멘탈이 약하냐 강하냐가 결정된답니다. 현대 사회에서 스트레스 없이 살아가기에는 참으로 어려울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만의 독특한 배경을 가지고 있고 저마다 다른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분노는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분노를 조절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자신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개선하고자 하지만 실제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마치 창문이 더러우면 밖이 아무리 환하고 밝다 해도 깨끗한 경치를 볼 수 없는 것처럼 마음의 창이 맑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제대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는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어떤 감정을 가지느냐에 따라 나쁜 상황이라 할지라도 좋게 바꿀 수 있고 반대로 좋은 상황이라도 나쁘게 볼 수 있답니다. 화가 날 때는 그 자리에서 잠시 물러나는 편이 이롭습니다. 감정이 더욱 흥분되기 전에 상황에서 벗어나 진정하는 시간을 가지면 대부분 분노가 가라앉게 됩니다. 그 후에는 상대방과 다시 대화를 시도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화라는 감정은 좋다거나 나쁘다고 할 수 없이 단순히 우리가 자연스럽게 느끼는 감정입니다. 화가 날 때 그 감정을 억누르기만 하거나 반대로 화를 함부로 터뜨리는 것 모두 바람직한 대처 방식은 아닙니다. 때로는 순간적인 화가 하루 종일 기분을 망칠 수도 있고 사이좋게 지내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나빠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마음속 깊은 곳에 접어두고 그저 자신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만들어낸 화를 이유로 자신의 인생에 화를 내지 않아야 합니다. 분노는 강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약함의 증거입니다. 때로 사람들이 화를 참지 못하는 건 화내는 것에 어느 정도 멋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일 뿐 분노가 가져다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힘의 표현이 아니라는 걸 인식해야 합니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성질을 부리거나 약자에게 힘을 쓰는 사람들은 진정 강한 게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화가 났을 때는 화를 내는 것만으로
상황이 원하는 대로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화를 낼 때는 자신의 목표를 생각하고 어려운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화가 나는 이유는 대부분 내부에 있으며 화를 많이 내면 오히려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화 대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더 건설적이며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화를 통제하고 자신의 정신적인 성장과 행복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무례한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 것은 그들의 행동에 대한 반응일 뿐이며 그것이 당신을 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에서 항상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하며 겸손하고 단순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노를 조절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화가 날 때 즉각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잠시 그 상황을 벗어나 차분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렇게 하면 보다 명확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화가 나면 숫자를 세며 진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섣부른 판단으로 실수를 줄이려면 감정을 제어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 화를 내거나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그 사람과는 다를 수 있다고 인정하고 나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결국 내 감정에 대한 주도권은 오로지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며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반응할지 결정하는 건 역시 나 자신의 몫입니다. 우리를 상처 입게 하는 사람들은 종종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제자리에 머무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우리는 그들에 대한 분노를 놓음으로써 그들과의 거리를 둘 수도 있고 자신에게 해가 되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스스로를 비교하면서 우리는 종종 우울함이나 열등감 또는 우월감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교는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비교 대상은 과거의 자신이며 매일 성장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입니다. 자신과의 경쟁을 통해 매일 발전하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승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화를 내지 않고 참는 것을 좋은 성품으로 여겼습니다. 그 때문에 한국 사람들 중 많은 분들이 화를 참아 화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와 반대로 화를 참지 못하고 폭발적으로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때로 화를 너무 심하게 내서 나중에 후회하기도 합니다. 화를 꾹꾹 참는 것도 화를 함부로 내는 것도 모두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상에서 화는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화로 인해 소중한 관계가 틀어지지 않도록 화를 지혜롭게 참는 방법을 알아볼까 합니다. 첫째, 분노를 다스려라.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때 중요한 관계들이 손상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분노를 현명하게 다스리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분노를 느꼈을 때는 그 화를 일으킨 상황이나 사람, 그리고 그 장소로부터 되도록이면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 장소에서 조금이라도 떨어져 조용한 곳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조용한 곳으로 잠시 자리를 피하여 가만히 있으면 스트레스가 서서히 가시고 급격히 상승한 분노를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운동을 하라. 운동이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화가 날 때 짧은 달리기를 해보시고 이를 통해 화를 유발하는 생각들을 털어낸 다음 가라앉아서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거울을 보라. 화가 날 때 본인의 얼굴이 어떤지 상상해 본 적이 있나요? 대부분 사람들이 상상하는 화난 얼굴은 보기 좋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거울을 통해 얼굴을 보세요. 화난 얼굴을 보면 스스로 화를 진정시키고 싶어질 것입니다. 네 번째, 글쓰기가 좋습니다. 화가 났을 때는 우선 나의 화난 감정을 풀어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은 화가 난 상황,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글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글로 정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따라서 화가 점점 사라져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진정되면 그때 화를 내세요. 뚜껑 열릴 때 곧바로 화를 내면 극단적으로 화를 표출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화가 나면 차라리 웃어보세요. 정말 너무 화가 났을 때 우연히 웃긴 농담을 듣고 자연스럽게 화가 사라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는 웃음이 화를 없애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화가 났을 땐 본인이 가장 웃기다고 생각하는 친구의 흑역사를 떠올려 보면 우정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에서는 글루타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방출하고 이 글루타민이 수용체에 결합되면 내 몸이 스트레스에 대응하기 위해 흥분된 상태로 전환됩니다. 이때 태아닌은 흥분의 원인이 되는 글루타민이 수용체에 결합하지 못하도록 대신 결합해서 글루타민 작용을 억제하여 흥분 상태가 되는 걸 막고 차분하게 이완된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얽혀있던 관계 또한 마음이 바뀌면 생각보다 의외로 간단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바뀌면 세상도 다른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다. 해답이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앞으로 나아가 보자. 희망찬 내일이 보일 것이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